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오후, 낡은 한옥의 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서였죠. 60이 넘은 나이에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보다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진수의 눈에는 왠지 슬픈 표정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텅 빈 집 안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습니다. 한때는 형제가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이 집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루 위에는 어머니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즐겨 앉으시던 방석,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듣던 작은 탁자,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심으신 화분들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형제 사이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수 있을까요?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초 진수와 진섭 형제는 이 한옥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어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죠. 당시 어머니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과부가 된 슬픔과 생계 걱정으로 늘 힘겨워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유독 큰아들 진섭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진섭아, 너는 큰아들이니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는 늘 진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큰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죠. 진섭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내복을 만들어 팔아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진섭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집까지 담보로 잡아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섭은 대학 시절 학비로 받은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당시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학생운동에 빠져서 술집을 드나들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허영심을 채우는데 돈을 쓴 거죠. 심지어는 당시 유행하던 부동산 투자나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큰아들의 앞날을 위해 모든 걸 덮어주셨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지라며 자신을 달래셨던 거예요. 반면 진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형이 있으니까 괜찮지? 형한테서 배우면 되고 형이 성공하면 너도 덩달아 잘 살게 될 거야. 진수는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서운했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묵묵히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진섭이 대학을 다닐 때 진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근처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받은 돈은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니와 형을 위해서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던 거죠. 그런 진수를 보며 어머니는 점점 마음속으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섭에게만 치우친 자신의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수에게는 너무 미안한 게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진섭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기대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진섭이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섭이 그동안 받았던 학비와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해 실패해서 날려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진섭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진섭의 앞날이 막막해질까봐 결국 이 집을 담보로 잡아서 진섭의 빚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나 되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몇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죠. 진수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도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5세의 고령이셨지만 마지막까지도 정정하셨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두 형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형제야. 어머니가 죽어도 서로 등지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그게 어머니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란다. 그때만 해도 진수는 형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부재가 형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인 7월 말, 진섭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진섭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진수야, 우리 어머니 일로 좀 이야기해야겠다. 특히 재산 문제 말이야. 네, 형님. 그런데 어머니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신 게 있나요? 당연히 있지. 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 집안일은 내가 책임지라고, 내가 큰아들이니까 모든 걸 내가 관리하라고 하셨다고.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형님, 그런데 어머니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진수야, 솔직히 말하자면 너는 워낙 일에만 매달려서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잖아.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언제 있었어? 나는 어머니와 거의 매일 집안일에 대해서 상의했다고. 진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진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섭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 진섭이는 머리가 좋아서 사업도 잘하고 사람 관리도 잘한다고. 반면에 너는 착하긴 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하셨어. 이 말을 들은 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형이 동생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진섭은 어머니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점진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 한옥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예금,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상가 건물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진수야, 생각해봐. 어머니가 우리 보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잖아. 내가 모든 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너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합리적이지. 하지만 진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뜻이셨다면 왜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형님, 하지만 어머니 재산을 형님 혼자서만 관리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이때 진섭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모셨다고? 진수야,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너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끝이었잖아. 실제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어머니와 깊은 대화 나누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한 건 다 내가 했어. 그리고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김간병인 선생님한테도 직접 물어봐. 어머니가 평소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 말을 들은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진섭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진수는 워낙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리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언제든 달려갔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진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8월 중순쯤 진섭은 어머니의 간병을 도와주셨던 김 선생님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친절한 분으로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마지막 6개월 동안 정성껏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진섭은 김 선생님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집안일을 다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거 선생님도 기억하시죠? 김간병인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구체적이고 단호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럼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제대로 하고 싶고요. 이거 작은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진섭은 이렇게 말하며 봉투 하나를 김간병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김간병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늘 진수를 걱정하시며 전혀 다른 말씀들을 더 자주 하셨거든요. 김 선생님, 우리 진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예요. 혼자 남겨두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사기도 당하고 이용만 당할 것 같아서요. 진섭이는 워낙 똑똑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텐데 진수는 정말 걱정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진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김간병인은 진섭의 압박적인 분위기와 건네받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편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진섭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자 진수는 점점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더욱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조차 착한 게 바보지 뭐야. 세상에 그런 순진한 사람도 다 있네라며 진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심지어 진섭의 아내인 형수까지도 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형님이 다 알아서 잘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기대를 받고 자라신 분이고 사업 감각도 뛰어나시잖아요. 어머님도 그래서 형님을 믿고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자신이 아끼던 장난감도 좋아하던 친구들도 심지어 첫사랑까지도 모두 빼앗아가던 형의 모습을요. 진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뜻이셨을까요? 아니면 형이 자신만의 해석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특히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려 봤어요. 진수야, 너는 정말 효자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진섭이는 똑똑하긴 하지만 가끔 성급한 면이 있어. 반면에 너는 신중하고 차근차근 잘해.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어머니가 정말 모든 재산을 진섭에게만 맡기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혼자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진수 씨,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간병하던 김간병인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에 계속 걸리는 일이 있어서요. 김 간병인의 목소리는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동네 작은 찻집에서 김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김 간병인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진수 씨, 사실 며칠 전에 진섭 씨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요? 어머님이 재산을 진섭 씨한테 다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그때 상황을 증언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표시라면서 돈까지 주려고 하고요. 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어머님 곁에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단호한 말씀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 간병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은 진수 씨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진수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혼자 남겨두면. 어떡하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진수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평소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진수 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수는 어릴 때부터 형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일찍 사회에 내보낸 게 미안하다. 진수만큼 효자가 어디 있겠나 이런 말씀들을요. 김 간병인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님이 진수 씨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하신 물건이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내가 죽으면 꼭 진수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섭 씨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언제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시절 형제의 사진들이 나타났죠. 진섭이 7살, 진수가 5살 때의 사진이었어요. 두 형제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양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이 있었어요. 우리 진섭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수는 아직 어리다고 유치원을 못 보내서 마음이 아프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중학생이 된 진섭의 사진과 함께 또 다른 글이 있었어요. 진섭이가 중학교에서 반장을 했다고 한다. 정말 기특하다. 하지만 진수는 공부를 잘하는데도 학원을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진섭이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진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진섭에게만 관심을 쏟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진수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을 계속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고등학생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진섭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내주고 싶다. 진수는 공부를 더 잘하는데 고등학교만 보내는 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섭이가 대학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진수한테는 말 못하겠지만 또 돈을 보내줘야겠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진수가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진섭이는 대학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진수는 벌써 사회의 때를 묻히고 있다. 내가 너무 편파적이었나? 앨범의 중간 부분에 도달했을 때 진수는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85년 가을, 진섭이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학비와 생활비로 준 돈을 모두 투자에 써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더 큰 손실을 봤다고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진섭이가 울면서 빌어서 결국 집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다. 진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못하겠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집을 담보로 잡아서 진섭이 문제를 해결해줬다. 진수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지만 큰아들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진수는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섭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진수에게는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1986년 봄, 진섭이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한다. 이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가 매달 가져다 주는 돈으로 겨우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진수는 자신이 번 돈이 집 이자 내는 데 쓰이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겠나? 너무 미안하다. 앨범의 후반부로 갈수록 어머니의 후회와 자책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0년 진수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전세금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된다. 진섭이 때문에 집이 아직도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진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겠나? 진섭이는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결혼 자금도 넉넉히 줬는데 진수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어머니로서 할 일인가? 1995년 진수가 아이를 낳았다. 손자를 보니 너무 기쁘지만 진수가 육아휴직도 못 쓰고 바로 일터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좀 더 여유 있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머니의 글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2003년 진수의 아내가 아프다고 한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어렵다. 진섭이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새 차까지 샀는데 정작 진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진섭이에게 진수를 좀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앨범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손글씨가 많이 떨리는 걸 보니 많이 아프신 상태에서 쓰신 것 같았어요. 2020년, 내가 많이 아프다.
진수가 매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준다. 진섭이는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렵다고 한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2021년 진수가 자기 일도 제쳐두고 나를 돌봐준다. 간병인 선생님도 아들이 정말 효자라고 하신다. 반면 진섭이는 어머니 병원비도 진수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그리고 2022년에 쓰여진 글에서는 어머니의 깊은 후회가 드러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진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평생 형만 걱정하고 챙기느라 너는 늘 뒷전으로 밀어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진다. 너야말로 진짜 효자인데 말이야. 진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진섭이보다 내가 훨씬 더 걱정된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미안하다. 진섭이는 똑똑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텐데 너는 너무 착해서 남한테 이용당하기만 할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202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너한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진섭이에게만 모든 걸 퍼주느라 정작 너는 소홀히 했구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앨범과 함께 넣어둔 봉투 안에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 보렴.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수는 손을 떨며 앨범 뒤쪽에 붙어 있던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지는 어머니가 늘 쓰시던 편지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진수야, 이 편지가 너한테 전달되는 날이면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건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거야. 아니, 사랑은 했지만 표현을 제대로 못했고 진섭이에게만 치우쳐서 너를 소홀히 한 게 가장 큰 죄야. 진섭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일들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너는 모르지? 그때 어머니가 진섭이만 생각하느라 너를 더욱 뒷전으로 밀어둔 게 가장 미안하고 후회스럽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너야말로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고 진짜 효자야. 진섭이는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몰랐지만 너는 평생 주기만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결심했다. 이 집과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은 모두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너야말로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진섭이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이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고 진짜 유언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진수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2024년 5월 어머니가.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와 함께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그것들은 진섭의 과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가 작성하고 보관해 온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1985년 집을 담보로 잡을 때의 대출 계약서였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진섭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매월 진수가 가져다 준 돈으로 이자를 납입한 기록들이었어요. 진수는 자신이 번 돈이 형의 빚 때문에 생긴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세 번째 서류는 1990년대 후반 진섭이 사업 자금으로 또 돈을 요구했을 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진섭은 계속 압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네 번째 서류는 2000년대에 들어서 진섭이 결혼 자금과 집 마련 비용으로 받아간 돈의 명세서였습니다. 그 금액만도 당시 돈으로 1억 원이 넘었어요. 다섯 번째 서류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적힌 가계부였거든요. 진수가 부담한 비용과 진섭이 부담한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진수가 낸 돈이 진섭이 낸 돈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어머니가 2023년에 작성하신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정식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은 진수에게 물려준다. 진섭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고 앞으로도 혼자 잘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진수는 평생 희생만 했으니 이제는 진수가 받을 차례다. 이 모든 서류들과 편지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진수는 앨범과 편지, 그리고 서류들을 받고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현관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형을 찾아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형제 사이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진수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형에게 보여드리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한 거죠.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어머니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9월 중순의 어느 오후 진수는 진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집에 좀 와주세요. 어머니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 일이야? 전화로 말하면 안 돼?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꼭 와주세요. 진섭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아마 진수가 또 재산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려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뭔데? 나도 바빠. 진수는 마루 한가운데에 앨범과 편지,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형님, 이걸 좀 보세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진섭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앨범을 받아들었지만 첫 페이지부터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적힌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자신의 과거 일들이 상세히 적힌 부분에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쓰신 거야? 어머니께서 평생에 걸쳐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고요. 진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진섭에게 건넸습니다. 진섭은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들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 후에 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정말 어머니가 나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신 줄 알았어. 진짜로. 진섭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나한테 집안 책임을 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뜻이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진수는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한 의사를 남기셨고요. 진섭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너의 효성도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형님? 진섭이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머니의 편지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는 거야.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반대하겠어? 그동안 내가 너무 뻔뻔했다. 10월 초 두 형제는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앨범, 그리고 김간병인의 증언을 통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섭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어머니의 편지와 기록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정하면서 어머니의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진섭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정말 바보였다. 어머니가 나한테만 관심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너한테 더 미안해 하셨던 거구나. 형님,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가 왜 마지막에 그런 편지를 쓰셨는지. 나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고 너는 주기만 했잖아. 어머니도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야. 진섭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머니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어.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된 것 같아. 결국 두 형제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집과 어머니가 모아두신 예금은 진수가, 진섭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것들이 이미 충분하다며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수야, 앞으로는 형이 정말 달라질게.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형님도 어머니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다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요. 진섭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의 기대가 때로는 너무 무거웠어.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진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 그동안 어머니와 너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2월, 진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어머니의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전에 놓쳤던 어머니의 메시지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 진수야, 너는 나보다 더 현명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섭이도 용서해 주렴. 진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되 가족과는 더 솔직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며 지내겠다고요. 지금 진섭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형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어머니 제사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진섭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진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습니다. 이제 집은 조용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했고 형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차를 올리며 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형님도 많이 달라지셨고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심으신 화분들도 진수가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이 다시 피어날 거예요. 가끔 진섭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함께 추억을 나눠요. 삼촌, 할머니가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다니. 진섭의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진수는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희들도 할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렴. 김간병인 선생님도 가끔 집에 놀러 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진수 씨,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두 아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어머니 마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영 모를 뻔했어요. 김간병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통한 거죠. 그분은 정말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진수를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진짜 효자라고 인정해주죠. 진수 씨, 어머님이 정말 똑똑하셨네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은 역시 마지막에 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수는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진수는 이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진수야, 너도 가끔은 쉬어야지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요. 둘째, 어머니를 기리는 작은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틈틈이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 형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후세에 남기고 싶어서요. 진섭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섭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수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도 함께하고 집 수리할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죠. 진수야, 그동안 너 혼자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도울게. 진섭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진수 삼촌을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삼촌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할머니를 제대로 모신 유일한 사람이거든. 진수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 늘 들고 다니시던 지갑, 그리고 매일 아침 드시던 차 세트까지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두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진수가 일찍 나갔다. 추운 날씨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진섭이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진수한테는 말할 수 없고,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진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올해 어머니 제사 때 진수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비록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진섭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진수는 이제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진수 형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대답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진수는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합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가 심으신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 되면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에서 채소들이 자라납니다. 가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겨울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따뜻한 차가 그리워져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형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였구나. 진수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였네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였고요. 이제 집은 조용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했고 형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진수의 어머니처럼 한 자녀에게 편중된 사랑을 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 오해가 생겼을 때 진수와 진섭처럼 솔직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진섭이나 진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받기만 하는 사람과 주기만 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수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진수의 어머니처럼 마지막에라도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진섭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가족이 계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진수처럼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